30년 전부터 제 목표는 검찰 왕국 타파였어요. 그런데 1992년 8월 23일이었네요. 경이었어요. 23일이 맞을 거예요. 청문회 스타였던 노무현 의원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솔직히 말해서 도와줄 힘이 없대요. 대한민국 제1야당이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는 물건입니까? 라는 제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대답해 줄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그 전쟁을 시작해야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는 이혜령 문화부 장관이었습니다. 제가 터무니없는 짜고 치는 고스톱 수사를 1991년 5월 14일 날 직접 체험했어요. 당한 거죠. 야, 이게 뭐냐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유전무죄를 만들려면 이따위 이제 조작 수사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교학사가 워낙 출판계 제일의 로비스트라고 그랬어요. 저게요. 교과서 참고서 그러니까 참고서 채택료, 교과서 채택료. 예전에는 국정교과서였죠. 그러니까요. 참고서 채택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국정교과서가 민영화되면서 교과서 채택료까지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불법적인 관행에 앞장섰던 게 교학사 서장이에요. 양철호 씨.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믿고 한국역사 만화선집 14권을 그렸어요. 저희 부부가. 남편이 그렸는데 그거를 저는 반대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믿지 못할 사람을 믿겠다고 하는 남편이 딱하고. 그런데 그 믿지 못할 그 사람을 믿고 철저히 희생하고 헌신해서 작가 정신을 제대로 지킨 작가가 되려면 아무도 믿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안 그리고 아무도 믿지 못하니까 조용히 그냥 포기해야 된다. 아니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 이 사람이 선택한 이 길도 나쁘지 않다. 정말 작가 정신 똑바로 지킨 만화가다운 만화가가 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만화 혐오증이 말도 못하더라고요. 85만 원의 그 화료를 받아서 한국역사만화전집 정가 15만 원짜리 전집물이에요. 그거를 혼자 전담해서 그려내겠다는 사람을 상에게 저질만화 그려서 돈이나 벌겠다는 소리냐고 하면서 지청 사람들마다 친구, 친척, 친지 하물며 제 친구의 남편 동네 그 구멍가게 총각 직업이 뭐냐고 친구, 친척, 친지한테는 직장생활 그만두고 우리 길을 바꿨다. 만화 그린다는 거를 알려드려야만 전화번호 그런 것도 저기잖아요.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알려야 될 분들에게 그걸 직장생활 접고 만화 그리기 시작했다라는 그 근황을 알리면 틀림없이 저질 만화 그려서 돈이나 벌겠다고 하면서 그게 뭘까요? 지청구? 아니면 실책? 질책? 야, 만화라는 그 만화가라는 그 직업에 이렇게 혐오를 한다면
도대체 저기죠. 그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만화가다운 만화가가 되고 싶은 그 젊은이들이 과연 될 수 있을까? 만화를 선택할 수 있을까? 만화가도 없었고 만화를 배울 수 있는 교과서, 참고서조차도 없는 정말 저긴데 풍토인데 문화이고요. 그거는 만화가 저게요. 슈퍼맨이죠. 슈퍼맨을 그 두 사람이 아마 기획을 해서 만들어냈나 봐요. 그리고 10분짜리 만화 영화로도 만들어냈나 봐요. 만화책으로 만들어낸 게 1938년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만들어낸 게 10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낸 게 1941년 그때 $50를 받고 그 두 사람이 그 판권을 넘겼대요. 근데 2차 대전이 끝나가면서 시작되면서 그것이 슈퍼맨이 다시 무성 영화였겠죠. 이 무성 영화에 저기를 한 거겠죠. 음성을 나중에 이렇게 뭐 변사라고 하던가요. 그런 사람들이 뭐 설명을 곁들여서 만든 영화였겠죠. 활동사진. 그때 활동사진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굉장히 대박이 났나 봐요. 그러니까 $50을 받고 그 판권을 팔아주었던 그 원작자들이 재판을 걸었어요. 억울하다고. 근데 패소했대요. 근데 아무튼 그것이 만화시대가 열리는 전주곡이었고 서막이었죠. 만화시대는 그렇게 열렸고, 그리고 만화의 그 확장성은 굉장히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알 수가 없었겠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만화는 점점 더 뭐 소설가 무슨 저기를 시와 소설 그 당시에 저기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장르가 될 수 있다. 분야가 될 수 있다. 제 남편이 저한테 해줬던 얘기예요. 결혼하기 전에 신랑감이 해줬던 얘기네요. 그래서 나는 만화가 직장생활 정리하고 정말 만화가다운 만화가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날 도와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도와주면 됩니까 하니까 조용히 커피 한잔 타다 주고 그냥 조용히 나가주면 된대요. 그러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그냥 내가 노력할 수 있도록 전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뒷바라지 해달라는 뜻이죠. 제가 직장생활 하는 남편보다는 그렇게 집에서 자기 일을 하겠다는 남편을 뒷바라지 하면은 제 활동 범위가 남편과 함께 성장하고 정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뒷바라지 하다 보면은 그런데 제가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다는 생각을 했지, 제가 공동 저작자가 될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세대는 6.25, 제가 49년생이에요. 그러니까 2살 때 6.25가 난 거죠. 그리고 전쟁 세대죠. 그러니까 아무튼지간에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네. 아무튼지간에 학교 다닐 때 가장 큰 과제가 위문편지, 국군 아저씨께 보내는 위문편지 쓰는 거 1년에 뭐 한 서너 번씩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전 한 번도 그걸 낸 적이 없어요. 그 위문편지에 성공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글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책 읽기는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책만 있으면은 그 어떤 시름도 잊어버릴 수 있고 저 혼자 잘 노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 아니었으면 검찰왕국과 저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경지를 못 열게 개척할 수 없었겠죠. 그런 적이었기 때문에. 남편을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요. 헌신적으로 제가 저작자로서의 역량을 갖게 되더라고요. 남편을 돕기 위해서 글을 자료를 수집해 놨는데 그 자료를 남편이 사용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6개월 이상 수집한 자료를 어떻게 남편이 그거를 단숨에 그걸 꿰뚫어서 그거를 척척척 편집 저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편집 저작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책이 신념 153 편집 저작. 제가 모아놓은 그 자료를 정말 저기에요. 시중에 팔리고 있는 처세술 책을 모아서 100미만 뽑아낸 책을 만들면은 잘 팔리는 책이 될 것 같다는 출판사 사장의 말을 듣고 저는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 당시 저는 1980년도에 제 아들이 뇌종양 수술을 받고 사망했어요. 9개월 만에. 생후 9개월 만에. 그런데 아이가 죽고 나서 제가 울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아니었다라는 자책부터 밀려들어요. 그저 두고두고 속옷 썩일 줄 알았고 불평불만에 빠져서 살았는데 해도 너무 아십니다. 제 운명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이한테 엄마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을까요? 그래서 헛개비. 몸은 아이와 함께 붙들어 맸지만 마음도 같이 붙들어 매야만 되는데 마음은 따로 놀았던 거예요. 검찰 비리 피해자로 전락할 때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뒷바라지 할 때 철저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몸과 마음을 함께 이 뒷바라지에 붙들어 매자. 마음은 따로 노는 사람이 그 잘못이 얼마나 큰 건지 제대로 깨우쳤기 때문에 기왕이면 철저히 희생하고 헌신하자. 아이가 사망하고 나니까 저기가 없잖아요. 부양해야 될 자식이 없잖아요. 그냥 제 시간을 온전히 그냥 역사만 만드는 일에 붙들어 맬 수 있었던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 그러니까 공동저작자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철저히 희생하고 헌신한 결과가 대단히 바람직하다는 것도 미리 검찰 비리 피해자로 전락하기 전에 그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을 그리고 그리고 또 신념 153이라는 책을 정말 처세술 책을 모두 모아다가 100미만 뽑아낸 책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 제안을 받고 제가 똑똑해지고 싶어서 그거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거의 70권 이상의 책을 사다가 그걸 전부 정독을 해서 거기서 제가 그냥 인용하고 싶은 것만 다 골라낸 거죠. 그리고 그거를 편집 저작한 거예요. 그런 책이 신념 153 나를 똑똑하게 만들기 위한 책은 독자들도 똑똑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그 책을 찾게 만든다. 그래서
생전 위문 편지 한 통 제대로 써본 일이 없던 안학이죠. 그 당시에는 안학이 만든 책이 호평을 받으면서 정말 꾸준히 85년대 출판된 책이 90년까지 26세가 발매되더라고요. 10,000부도 찍고 20,000부도 찍었대요. 잘 팔리니까. 뭐 1,000부, 2,000부, 3,000부 찍은 게 아니에요. 10,000부, 20,000부 이렇게 찍었대는데 26세가 팔렸대요. 그런데 그 책도 저자 표시가 안 돼 있었어요. 글은 제가 만들고 351컷의 그림을 그려서 책 한 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100미만 뽑은 글에 또 독자의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제대로 소화 흡수하도록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남편이 만화 사파를 351컷 그려서 넣은 책이었어요. 그 신념 153이라는 책이. 26세가 팔리니까요. 한국 역사 만화전지 14권을 다 그려내기 전에 국정교과서를 민영화하는 시기가 1984년이었어요. 그 1년 동안 공백기가 생긴 거예요. 그 공백기가 생긴 그 사이에 신념 153이라는 책을 멋지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제가 똑똑해지게 주고 싶다는 그 일념으로 만든 책이었어요. 그 책이. 그러면서 저작자로서의 자신감을 갖게 됐고, 또 학교 다니면서 제가 역사 공부 아닌 역사 공부를 많이 했어요. 역사소설, 또 사극, 다큐멘터리 그런 거 열심히 시청하고 경청하고, 라디오를 통해서도 경청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역사 공부를 많이 해서 남편이 한국 역사 만화전집 14권을 그릴 때 남편이 알지 못하는 그 역사의 영역을 그 장면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 또 역사적인 그 흐름, 그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대본에 따라서 그리는 게 아니고, 알고 제대로 해석을 하면서 소화하면서 그리는 그런 수준으로, 그러니까 그 그림의 수준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제가 감당할 수 있더라고요. 그 공동저작이죠. 고증을 제가 했는데 교학사에서는 그걸 저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팔아치우는 만행을 저지르고 나서 고증을 무슨 우남이라는 사람이 해줬대요. 우남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본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증을 했고, 서대원은 그저 만화만 따라 그린 단순 만화 기능목이고, 교학사가 저자의 동의 없이 팔아치운 그 책은 45살 늦깎이 만화가가 데뷔 작품으로 만화가다운 만화가가 되고 싶은데 만화가도 없고, 만화를 배울 수 있는 교과서와 참고서도 없고, 오로지 독학으로 만화를 스스로 익혀야만 했어요. 그런 사람이 만든 데뷔 작품을 저자의 동의 없이 팔아치웠는데, 저자 표시가 저작권 등록증 역할을 해요. 저자 표시가 된 책을 문화부 저작권과에 제시하면 저작권 등록증을 만들어준대요. 그러니까요. 그 책에 저자가 표시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냥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뿐 아니라 작품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저자로 활동할 수 없도록 생존권까지 철저히 유린한 거예요. 그렇게 유린했던 이유가 1991년 5월 14일 서울지검 733호 검사실에서 저자 표시가 말살된 책을 저자 표시가 된 척으로 조작하기 위한 그런 정말 터무니없는 조작 수사를, 짜고 치는 고스톱 수사를 직접 체험했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이거 무혐의 처분 받아내려고 교학사가 뇌물 매기고 동서문화서도 같이 뇌물 매기고 두 가해자들이 뇌물 매겼다. 그거를 미리 예방해야만 되는 거죠. 미리 예방하고 싶어서 백방으로 알아봤어요. 검찰 비리 피해자가 피해자로 전락되기 전에 백방으로 알아본 거예요. 철저한 야합 체제다. 그것만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언론이니 시민단체니 다 한 통속이에요. 변호사협회, 법조 3년. 철저한 야합 체제 맞죠. 법률구조공단 그냥 껍데기만 그렇듯한 빈수레가 맞고 헛개비가 맞고 누군가의 나파수가 맞고 그런 것만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대책으로 제가 강구한 것이 1200탕의 공개진정서를 문인협회, 만화가협회, 또 문예학술저작권협회, 출판협회 회원 그 명부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거 구하는 게. 그래서 1200통을 거기다가 다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 터무니없는 수사를 계속할 수 감행할 수 있습니까 하고 그 조작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공개 진정서를 제출한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저작권법을 법대로 수사해서 기소했던 사례가 없대요. 전례가 없대요. 그래서 출판사 쪽에서 제기하는 아니까 저작권 침해를 당한 문인이나 작가들이 제출하는 고소장 그대로 그냥 무혐의 처분, 유죄무죄를 틀림없이 불기소 처분, 무혐의 처분하는 그게 검찰 스스로 만들어 놓은 역사였고 통계였던 거예요. 거기에 이혜정 장관이 쐐기를 걸고 박아버리고 싶었는데 격사가 민영상 삶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양도한다는 양도각서까지 써줬어요. 그냥 남의 작품을 작물로 팔아치우면서 얼마나 대담하고 하면 뻔뻔하면 양도각서까지 작성해서 팔 수가 있어요. 그것이 제출이 된 거예요. 제가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동서문화사가 그 양도각서를 공개한 거죠. 제가 고소장을 제출 안 했다면 그건 그냥 묻히고 말 증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어령 문화부 장관이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지시하는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보다 이어령 장관의 중재 지시가 먼저 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에 의한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안경환 조정위원이 조정하려고 했던 서대원 정가 15만원짜리 전집물인 한국역사 만화 전집 14권에 관한 손해배상금이 3억원 정도. 법률적으로 저작권법에 의거해서 적용해서 계산하면 1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작권협회 한국역사 만화 전집은 그냥 한두 번 팔고 말 책이 아니고 두고두고 팔아야 될 책이기 때문에 출판사가 벌어들일 수 있는 게 수입이 막대했고 그것이 그대로 저자의 손해배상이 되는 거죠. 손해액이 되는 거죠. 불법적인 그 전매는 징벌적인 손해배상액을 판결해서 그 추락할 대로 추락한 출판 문화를 출판윤리를 똑바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검찰이 틀림없이 무혐의 처분하니까 점점 예, 타락하는 거죠. 출판 윤리는 물론 만화가의 풍토도 네, 만화가들이 만화 공장이란 걸 운영하면서 제자들이 네, 그려놓은 책을 자기 이름으로 네, 출판하면 30권 출판하는 사람, 100권 출판하는 사람 월평균. 그러면요, 작가다운 작가가 되고 싶어서 그저 네, 뭐 6개월이나 뭐 예, 1년에 한두 권 예, 그려내는 것도 힘들죠. 혼자서 네, 그걸 다 하려면 1년에 한두 권 그려내는 사람과 매달 60권 뭐 30권씩 그려내는 사람이 경쟁하면은 경쟁이 적수가 될 수 있나요? 작가 정신을 지키는 사람들이. 네, 이런 것 같, 만화 시대는 이미 시작이 됐고 우리 만화를 그렇게 네,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는 네, 네, 확장성이 너무너무 네, 넓은 네, 그 만화 시장을 다 네,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전부 네, 인세를 네, 지불하기만 하는 거죠. 사용료를 지불하기만 하죠. 벌어들이는 건 없고. 네, 그런 지경으로 검찰이 앞장서서 몰고 갔더라고요. 네, 그것이 검찰이 만들어 놓은 네, 역사예요. 온갖 불법적인 네, 그 관행은 만행은 예, 터무니없는 네, 수사와 판결이 만들어내는 거죠. 사법비리 네, 검사 판사 네, 변호사들이 합작한 네, 협작해서 만들어내는 합작하고 협잡해서 만들어내는 네, 온갖 네, 사법비리 법조비리. 사법비리는 없다. 법조비리다. 대한민국에서는 판사가 위가 아니다. 검찰왕국에서는 검사가 위다. 그러니까 판검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검판사라고 불러야 된다. 네, 저는 네, 그렇게 주장하면서 30년 전부터 검찰왕국 무너뜨려야 되고 우리가 네, 국가 권력의 주인이 왜 네, 눈 감고 귀 막고 입 감고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되느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네, 우리들의 정체성부터 똑바로 네, 정립해야 된다. 우리들의 네, 올바른 의지와 용기와 네, 지혜부터 네, 스스로 마음껏 활용하려면 네, 참된 의지와 용기와 예, 지혜로 중무장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 올바른 인품이 네, 나올 수 있는 거고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사는데 어떻게 올바른 판단이 나와요. 어떻게 예, 정말 멋진 네, 그 창작이 나오고 상상이 나와요. 그게 다 스스로 네, 자기 자신을 다 죽이면서 살아야만 우리는 네, 제가 제 아들에게 예, 제가 네, 헛개비였다. 네, 나는 엄마도 아니었다. 네, 그렇게 네, 저기 했는데 그렇게 네, 반성해야만 했는데 우리가 모두 네, 헛개비에 불과하더라고요. 아, 인간다운 인간성 회복. 네, 국가 권력의 주인다운 주인으로 똑바로 서야만 되겠다. 네, 그런 것들을 검찰 비리 피해자로 네, 전락한 순간에 그게 착착착착 다 저기예요. 주마등처럼 다 네, 이렇게 또렷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 제 인생이 검찰 비리 피해자로 전락한 후에 검찰 왕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검찰 비리 피해자로 되기 위한 네, 그 온갖 경험과 배움과 깨우침을 스스로 터득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되는 내 국가 권력의 주인님들을 정말 주인다운 주인으로 똑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 그런데 네, 문화적인 네, 자산과 정신적인 자산은 나눌수록 커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병이어의 국가 권력의 주인으로 똑바로 서기 위한 오병이어의 네, 정보, 해당하는 정보, 그런 자산, 네, 그거를 스스로 발굴해서 그 거국적인 차원에서 공유하면 정말로 멋진 의식혁명과 명예혁명에 성공하는 거죠. 그리고 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정말 멋진 문화와 네, 풍토로 네, 중무장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된 의지와 용기와 네, 지혜로 중무장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의 국가 권력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될 국가 권력이 국민 위에 함부로 군림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관행, 불법적인 만행을 일삼을 수 있는가? 말도 안 되는 네, 속임수, 사기술로, 협잡질로 여전히 네, 우겨댈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해볼 만한 일이다. 한번 해보자. 끝까지 가보자. 싸워서 이기고야만은 검찰 비리 피해자가 되자. 네, 싸워서 이기고야만은 검찰 비리 피해자가 되자. 그러면서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면 오병이어에 해당하는 그 네, 정보가 무엇인지, 문화적인 자산과 정신적인 자산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거국적인 차원에서 공유한다면 네, 대한민국이 정말 네, 선진 문명을 주도해 나가는, 선도해 나가는 선진국가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죽어서 검찰에 의해서 살해당한다면 그것이 저의 유지가 될 것이고, 살아서 저작권 투쟁기를 쓸 수가 있다면 그거는 네, 정말 네, 문화적인 자산, 정신적인 자산이 될 것이고, 우리 국민의 그 의지와 용기와 네, 지혜를 네, 제각각 네, 그 참된 의지와 용기와 지혜로 네, 중무자당 그 우리 국민의 그 수준과 차원 만들고 문화와 풍토 만들기 위한 그 가장 기본적인 그 네, 디딤돌이 될 것이고, 네, 지금 그동안에는 이런 설명이 네,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네, 왜 그랬을까요? 왜 불가능했을까요? 30년 전의 결정인데 30년 동안 불가능했어요. 지금 이 순간 네, 터져나오고 있어요. 저기 네, 이태원 네, 그 참사 사고도 네, 저의 자신감을 북돋워 주네요. 이제는 정말 국민들의 절규, 비명이 정말 네, 더 이상은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살 수 없다는 네, 비명으로 터져 나올 것이다. 절규로 터져 나올 것이라는 네,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제 확신이 잘못됐을까요? 네, 뭉쳐야 됩니다.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 더 이상은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살지 않겠다라는 절규. 네, 제대로 터져 나와야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이 참 가장 멋진 문화, 위대한 네, 국가 권력의 주인으로 똑바로 서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네, 이런 말이 터져 나올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검찰에서는 그동안 얼마나 못나고 못된 짓을 했을까요? 네, 너무나도 졸렬하고 진짜 너무나도 네, 정말 네, 환멸을 느낄 정도로 비겁하기 짝이 없는 족속들이고 작자들이었죠. 네, 그 면면을 이제 똑바로 네, 파헤쳐야죠. 거기 네, 깔보고 경멸하고 능멸하기 위해서
파헤쳐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과연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서겠다고 애를 썼던 것인가. 우리들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우치기 위해서. 그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참된 용기와 의지와 지혜로 중무장할 수 없었던 것인가 라는 그 자탄의 소리가 우리들이 그냥 모두 공유하게 된 그런 절규가 되고 비명이 될 때, 반성이 되고 각성이 될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찬란하도 위대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도 지금 연습이에요. 그런데 연습에서 이렇게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초안이 뚜렷하게 만들어지면 정말로 작정하고 만들려고 하는 그 동영상은 굉장히 충실해지겠죠. 이것도 연습 2 연습 2로 일단 등록하겠습니다.